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요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인데요. 지금 어떤 리스크를 말하는 거죠?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서 국민의힘 입당이 리스크를 키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네, 사실 뭐 입당할 당시에도 좀 갑작스럽기도 했고 주변에서 찬반이 분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. 맞습니다.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표적인 입당 반대론자였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정당이라는 건 항상 밖에 근소한 사람이 있으면 욕심이 나는데 일단 들여오고 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부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에요. 지난 7월 30일이죠.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 중 윤 전 총장이 전격 입당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. 이후엔 경준이 토론회 참석,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 경선 룰을 두고 다른 후보들과 갈등을 빚고 있죠.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맞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입당에 따른 장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우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.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. 내일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윤 전 총장 대신 나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권 교체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.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다면 의원들이 적극 나서기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뭐 이번 사안만 봐도 이제 정치는 정말 많은 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좀 가장 객관적인 수치,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?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. 윤 전 총장 지지율 입당 전인 7월 초 25%에서 이달에는 19%로 하락했습니다. 일단 이 여론조사 수치만 보면 입당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같은 기간 홍준표 의원은 2%에서 6%로 4%포인트 올랐고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2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누가 후보가 될 상인가? 무슨 관상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찍었죠. 맞습니다. 이 대선 후보 12명 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공통 질문으로 나온 게 다른 후보의 공약 중에 탐나는 공약이 있냐 이거였는데요. 의외의 인물이 최다표를 받았습니다. 문희숙 후보. 교육개혁에 관한 공약 중에서 정치교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. 저는 매우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. 윤희숙 후보. 윤희숙 후보. 장관 퇴임 청문회. 취임할 때만 까다롭게 따지고 갈 때는 소식도 없이 그리고 뭐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기 때문에.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했잖아요. 맞습니다. 윤 의원 경제 전문가란 이미지뿐 아니라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언급하기에 부담이 덜했던 듯합니다. 자, 지금 윤석열, 홍준표 두 후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이분들의 공약은 주목을 못 받고 있나요?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한 이후 공약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. 홍준표 의원 1차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. 탐나는 공약이 없는 게 윤석열 후보는 아예 공약이 없으시고 최재형 후보는 뭐 한두 개 있으시고.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를 두고 싸우고 있죠. 유권자가 원하는 건 경선룰 싸움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이기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당장은 룰이 더 중요하겠죠.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.